그 사이에 청와대 방문과 어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청와대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절대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털끝 하나 수사에 대해서 또 기소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다고 장관과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와대 측이 공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이 모두 다 거짓이고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부득이하게도 이 발언의 책임자인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현 의원이 먼저 얘기를, 저희들이 준비한 문건을 낭독을 하고 위원들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입니다. 한교안 법무부 장관과 각상도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언론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종북 좌파이며 종북 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국회 모독죄, 위증죄,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황교안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또 다른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 사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사건이자 두 개 정권에 이은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교안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주도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서 손을 떼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 네,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위중합니다. 두 가지 보태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고발을 했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3차장 심리정보국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 2차적으로 진선미 의원이 밝힌 두 가지 문건, 2011년도 6월과 11월 문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2차장 전직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국익전략실장과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조모 행정관 등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군계 일학의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어제 신경민 최고께서 대정부 질의에서 밝힌 사람입니다. 박원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10년 9월부터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을 역임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익전략국장입니다. 2차장 산하입니다. 국익전략실도 있습니다. 국익전략국은 정보의 수집부서입니다. 국익전략실은
그 수집된 정보에 기초한 분석 부서입니다. 이 두 개의 국실이 문제의 진선미 의원이 발표했던 그 두 개의 문건을 작성한 의혹입니다. 근데 이 박원동 씨의 추가적인 의혹은 어제 신경민 최고께서 대정부 질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선거 개입을 의도한 수사 개입, 축소, 은폐의 연결고리라는 강력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이 박원동 씨를 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차 고발, 즉 진선미 의원 제시한 문건과 관련된 그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공공형사수사부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묘수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이번 박원동 고발 사건에서 원세훈을 1번 피고발자로 특정을 하면서 동시에 지난번 2차 고발과 오늘 추가 고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병합해서 수사해달라는 강력한 기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팀장에게 그리고 같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그리고 최동욱 총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추가 고발건을 병합해서 수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 김모 씨, 저희 특위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기밀 누설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선거에 이기면 국정원과 관련된 고위직을 제의받았다. 그런 얘기를 진술했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썼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제의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검찰의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허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모 씨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이 점에 대한 법률 검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방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요. 결국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폄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의 침해를 가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이렇게까지 밝혀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 김모 씨라고 얘기하는 저희 위원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변호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런 사실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조차 거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접합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대선으로도 한참 뒤인 3월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마치 민주당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서 일정한 자리를 담보해주며 그리고 없는 사실을 그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 제보의 성격 자체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야말로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처음 계기를 부여해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청래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천국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황교안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장관에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구하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대로 진실대로 말하겠느냐라고 했고 그대로 했는데 하루 지나서 바로 어제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의 질문에 답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말하며 윤석열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틀어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 아니면 뭐냐. 최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공소 유지를 해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은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성경 말씀조차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본인을 속였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장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달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경찰을 거쳐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왔습니다. 이 거짓말이 결국은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5월 말 구속에 6월 9일, 적어도 6월 9일 기소가 수사 일정상에 순탄한 거였는데 이미 수사 일정은 영 헝클어졌습니다. 오늘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 김 두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검찰이 객관, 공정,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황, 곽 두 사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명박근혜 정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